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엇이 앞서가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앞서가는 것과 우리에게 앞서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앞서가는 것과 우리에게 앞서가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각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 라티오 코그노스 캔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천둥 소리를 먼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번개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번개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천둥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지각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빛과 전자기파는 한 사태에 상이한 모습들입니다. 빛이 곧 전자기파고 전자기파가 곧 빛이다라는 것은 이제 그 20세기에 새로 발견된 사태입니다. 그리고 자연에 있어서 우리가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속도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것은 없으니까 당연히 음파라고 하는 것은 빛보다 느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각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이 원인이나 근거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과 같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원인이나 근거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이 지각의 성립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 참된 삶이란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삶이란 원인을 갖다가 파악하는 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란 모든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고 항상 선행하는 사건 뒤에 후행하는 사건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책상이 존재하듯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선행하는 사건과 후행하는 사건을 앞서 발생한 사건, 그 뒤에 뒤따라오는 사건, 이렇게 두 사건을 갖다가 선후관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건들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 내지 원인 내지는 근거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알미란 항상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의문을 지니고 있고 또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학문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충종 이유를 제시합니다. 저는 여기서 라이프니츠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라이프니츠가 사용했던 용어를 차용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건이나 현상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발견술에 속합니다. 발견하는 기술에 속합니다. 사건이나 현상이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의 원인을 알고 있을 때 그 사건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티오 에센디, 근거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 원인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 요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력을 본 것은 아닙니다. 바닷물이 아침에 빠져나가고 저녁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수간만의 차이를 갖다가 지각했다고 해서 중력을
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지구 탈출 속도 V는 루트 EGH를 본 것은 아닙니다. 사과가 떨어지고 바닷물이 빠졌다 들어오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지각하고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모든 현상들의 원인이 되는 것, 즉 중력을 갖다가 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우리는 바닷물이 빠져나갔다 들어오는 걸 봤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보았지만 중력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현상들은 중력 때문에 발생해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각에 있어서 우리에게 앞서가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사과가 떨어지거나 비행기가 뜨고 내리거나 바닷물이 빠졌다 들어오는 것을 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력을 갖다 본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차이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인이나 근거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은 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각하는 데 있어서 우선인 것은 지금 말한 이런 관찰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지거나 바닷물이 빠졌다 들어오거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 그래서 지각에 있어서 먼저인 것과 근거에 있어서 먼저인 것은 다르다는 거죠. 지각에 있어서 먼저인 것들은 우리에게 관찰이나 경험이나 지각의 대상이 되지만 원인이나 근거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은 우리들한테 지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력 때문에 이 모든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중력을 근거에 있어서 앞서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것, 사과가 떨어지는 것,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 모든 현상들 이면에 이런 현상들을 갖다가 가능하게 하는 이유, 원인, 근거를 파악해야 된다. 근데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는 지각의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로곤 디도나이를 얘기했을 때 그 로곤 디도나이는 giving a justification, 즉 정당화를 제시하는 능력이다. 즉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파악해가는 것, 이게 진정한 파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각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과 근거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을 구별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근거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알아들어야 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개별 사건들은 지각됩니다. 하지만 개별 사건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각되지 않습니다. 중력을 발견할 수는 있어도 중력을 볼 수는 없습니다. 발견한다는 것하고 본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사건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 사건의 원인을 진정으로 해명할 때만 가능합니다. 뉴턴 이전에도 만류인력의 법칙은 존재하고 작용했지만 인간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뉴턴이 만류인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법칙이 타당한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이 타당하니까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뉴턴이 아니어도 다른 누구인가가 그 법칙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타당한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이 타당하기 때문에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는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뉴턴의 발견과 더불어서 자연현상들을 근거에 있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칙의 타당성은 데이비드 휴메이 아무리 의심을 해도 타당합니다. 반대로 이 법칙의 타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회의주의의 비생산성이 비판받아야 됩니다.
사건이 지각되는 것과 사건이 왜 발생하게 되는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즉 구별되어야 됩니다. 설명 근거와 피설명항의 관계는 항상 비가역적입니다. 설명 근거는 사건의 발생들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충족시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파악하고 제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태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각에 있어 앞서가는 것과 사태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을 구별해야 되고, 원인을 파악해 간다는 것은 사태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각이나 경험은 지식이 성립하는 필요 조건입니다.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수억 번 목격하고 경험해도 사과가 왜 떨어지는가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뉴턴은 하늘이나 천상에서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천상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을 다르게 설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반박하는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우리는 뉴턴의 만류 법칙 이후로, 뉴턴이 만류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후로 우리는 무거운 돌과 가벼운 돌을 갖다 떨어뜨렸을 때 무거운 것은 본성상 땅에 있으려고, 가벼운 것은 본성상 하늘에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무거운 돌이 먼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각에 있어서 우리에게 먼저인 것과 근거에 있어서 먼저인 것을 구별해야 되고, 사건은 그 사건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 내지는 근거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서 충족된다, 이렇게 말해야만 됩니다. 왜 그런 것인가? 사건의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 삶의 근거입니다. 근거는 사태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것입니다. 사태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삶입니다. 삶은 항상 근거에 대한 삶이다. 그리고 삶은 왜 그런가에 대한 우리들의 궁금증을 갖다가 해소하는 데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삶은 항상 근거에 대한 삶이다. 그러니까 근거에 대한 삶이 진정한 삶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과 설명항, 엑스플라난스, 근거는 지각의 대상이 아니라 지각의 설명 근거다. 삼각형을 삼각형이게끔 해주는 것은 두 변을 더한 것이 항상 한 변보다 커야 되고, 세 각을 합쳤을 때 이 각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변을 더한 것이 반드시 한 변보다 커야 되고, 세 각을 합친 것이 180도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앞서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직각삼각형을 보든 이등변 삼각형을 보든 정삼각형을 보든 뭐 등각삼각형을 보든 등변삼각형을 보든 간에 우리가 보는 삼각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삼각형을 삼각형이게끔 해주는 것은 요 두 규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감마보다 크고 세 각을 합친 것이 180도라고 하는 이 규정이 삼각형을 삼각형이게끔 해주는 가장 앞서가는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개별 삼각형들을 보면서 개별 삼각형을 지각하거나 관철하거나 경험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을 앞서가고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요 두 가지 규정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거죠. 삶이란 원인이나 근거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을 참되게 파악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삶이란 원인이나 근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심이
지식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지식의 최종 목적지는 왜 그런가에 대한 충족 이유를 갖다가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충족 이유를 발견하거나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진리로 입증된 의심이어야만 하지 의심을 위한 의심이 되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의심의 정당성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진리와 무관한 의심을 위한 의심은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알은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원리나 근거가 사태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거기 때문에 원리나 근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원리나 근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알아듣는 자들만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아는 것은 원인이나 근거를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고 힘이 지배하니까 원리나 근거를 아는 것이 지배한다라는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개별 현상들을 지배하는 법칙은 절대로 지각되지 않습니다. 중력 법칙은 지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각될 수 없습니다. 중력 법칙은 지각될 수 없습니다. 뉴턴은 자연의 복잡성을 수학적으로 매우 간결하게 정식화했습니다. 복잡성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미덕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본질은 아름다움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학 공식의 아름다움은 우주의 복잡한 현상들을 갖다가 간결하게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너무 간결해서 복잡성을 놓쳐도 안 되지만 우리가 너무 복잡해서 그 단순성을 갖다가 우리가 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연 현상들의 복잡성이 수학의 간결성을 통해서 설명된다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수학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근대 학문은 인간의 호기심이야말로 자연현상의 원인을 발견하는 하나의 통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궁금해야 되고 왜 그런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또 왜 그런가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놀라움 내지 경이감, 즉 타우마 제이는 바로 학문의 출발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학문이란 우리가 자연현상을 보고 놀라워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놀랍다는 그 감정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에 대한 진정한 이유 내지는 원인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각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 경험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 관찰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과 근거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 원인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 이것을 구별해야 되고 우리는 지각과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그런 현상들을 가능하게 한 원인 내지 근거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학문의 그 정의입니다. 그리고 학문이란 플라톤이 잘 제시했듯이 로곤 디도나이,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에 있다. 이렇게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